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신승춘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강릉시민의 대표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한 4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하여 강릉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와 KBS 두 공영방송 채널을 통해 90분간 진행됩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자의 자리와 순서는 사전의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후보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수입니다. 네, 기호 10번 무소속 권성동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윤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9번 무소속 최명희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희입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의 기조 연설, 공통질문, 공약 발표 후 상호문답, 두 번째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세 번째 공통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정책과 공약 위주로 토론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되며 종료 시각이 지나면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입니다. 순서에 따라 김경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김경수 후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 먼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루사도 이겼고 매미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산불도 잘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강릉 시민 여러분, 도내 주요 도시인 강릉은 이제 다른 두 도시에 비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서민 경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믿고 맡겼던 지역의 일꾼이 어떠했는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드린 공약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희망차고 활력이 넘치는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권성동 후보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10번 권성동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예년과는 달리 유권자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누가 강릉 국회의원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선거 판세가 보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뜻있는 강릉 시민 여러분께서 과연 누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책임자인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권성동에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홍윤식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 안보 폭망,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무능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된 강릉을 구하기 위하여 저 홍윤식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청년 취업률은 절벽이고 강릉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강릉으로 전락했습니다. 10년 동안 기존 정치인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나서 문재인 정권을 도우려 하십니까? 이제
선수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 홍윤식 33년간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홍윤식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명희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9번 최명희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시장으로 강릉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시급한 강릉 지역경제 살리겠습니다. 둘째, 강릉을 관광 분야에 특화된 국제관광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유동인구 2천만 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셋째, 강릉의 농수산물이 30억 아시아 사람들이 밥상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심한 경제 가뭄에 안 살림 바깥 살림 제가 모두 챙기겠습니다. 강릉을 가장 잘하는 경제 구원 투수 기호 9번 최명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께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강릉은 예나 지금이나 대규모의 재난재해가 빈번해서 피해가 막심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난재해 발생 빈도는 앞으로 점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후보들의 견해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밀어내기 방식의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권성동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우리 강릉은 산불,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복구에 헌신해 오신 강릉시청, 소방청, 산림청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 경보체계 구축, 완벽한 초기 대응, 그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라 할 것입니다. 제가 강릉에 유치한 재해기상연구센터를 통하여 더 정확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인력과 자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과 관련하여서는 중문진에 있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조기에 배치하고 산림 감시용 CCTV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단의 인력을 증원하고 산림청 특수진화대의 조속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하여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서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윤식 후보의 순서입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강릉은 지형 특성상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봄에는 산불이 빈발하고 여름철에는 태풍과 홍수 피해, 그리고 겨울철에는 폭설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형적 특성상 동해안 지역의 해안 침식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산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옥계 망상 산불의 경우도 아주 큰 재산 인명 피해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재난지역 선포되었고, 이에 따라 그 전에죠. 2018년 동해안에 산불 방지센터 건립이 되었습니다. 산불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중요하고 모든 재난 안전 업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현재 산불 방지 예산의 국가 부담이 또 증액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보게 되면 국비, 도비, 지방비가 4:4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분담률을 높임으로써 지방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19에 따른 질병 재난 관련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만은 강릉 지역 경제 특성상 음식, 숙박업 등의 자영업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특별 재난 지역에 준하는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매년 반복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히 강릉 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수방 대책과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 침식에 대해서는 주문진, 사천, 영진 등 지역에 대한 피해가 반복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해안방재센터 용사 설립 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최명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강릉 지역은 그동안 산불, 폭설, 태풍, 해안 침식 등 재난재해에 항시 노출되어 왔습니다. 재난 시마다 복구에 앞장서 주신 우리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초기 대응 때는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것은 통합 컨트롤 타워의 미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강릉의 재난총괄기구인 상설 재난관리 통합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분야별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황별 긴급대피 등을 항시 교육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21개 읍면동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장기적 건강성 회복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시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돼도 현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금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물론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도 좋겠습니다만은 지역에 정말 어려운 농업인, 자가영업자에 대한 긴급 세계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인증하는 토종 브랜드 플랫폼을 만들어 판로 개척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손 내미는 위기가정의 손을 잡아주는 긴급 지원이야말로 재난 극복의 가장 기본입니다. 강릉을 재난재해의 안전지대로 만들겠습니다. 제 최명희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후보 차례입니다. 시간 2분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합심해서 이 위기를 대처해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고 이것들이 또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다른 후보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좀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이런 그 전염병에 대한 대책 반드시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예전에 우리 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굉장히 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당은 이 시설을 좀 확충해야 된다. 대폭 늘려야 된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좀 대비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찬반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의료원은 폐쇄되는 곳도 있고 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강릉 의료원은 폐쇄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은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반드시 더 확충되어야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더 충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강릉에는 산불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중요하겠죠.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을 늘리고
대형 헬기 도입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들께서 먼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면 다른 후보자가 질문하고 다시 발표자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 주시면 되지만 시간을 넘길 경우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 질문 시간 30초, 그에 대한 답변 1분 30초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홍윤식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강릉이 나아갈 미래 비전으로 첨단 융복합 미래 도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향성,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릉은 관광 문화 기반과 달리 첨단 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합니다. 이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강릉 과학산업단지에 10여 개 이상의 많은 기업을 첨단 친환경 산업을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릉 경제 활력을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스포츠 월드컵 유치 등 세계대회와 국내 리그를 개최함으로써 강릉을 e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관광 허브도 조성을 위해서 주문진 관광 미항 개발 및 체리형 관광지 조성 등 권역별 관광산업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네 번째로는 강릉의 국립박물관 건립 추진과 함께 3대 박물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박물관, 올림픽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을 유치함으로써 강릉의 박물관 벨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 밀착형 정책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시책을 강화하고 특히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제가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읍면동 실버 프라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실버 창업 지원센터 등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창업, 재창업 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이와 같은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홍윤식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후보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입니다. 먼저 최명희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식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첨단 융복합 미래도시, 국제문화 관광 허브도시, 교육문화도시 하여튼 나열은 쭉 하셨습니다만은 후보자 표현대로 미래 비전이라 하더라도 총론은 있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강론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공약별 한 개 사항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대표 공약인 첨단 미래 도시는 한마디로 강릉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 비전과 청사진이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현재 강릉에 있는 과학 산업 단지에다가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와 함께 관광 문화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되고 있습니다만 하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주문진, 사천, 영곡 등 북부권과 경포, 안목, 송정 등 중부권, 중심권과 정동진부터 심곡, 영진, 심곡 등 금진이죠. 이와 같은 지역을 각 권역별 특화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이와 함께 교육문화 도시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릉의 많은 문화유산, 자산을 잘 활용해서 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명성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측면을 제가 강조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 젊은 세대에 대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이 스포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후보께서 홍윤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홍 후보님 많은 이제 공약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좀 들어오는 공약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장애인 수가 한 15,000명 정도, 13,000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 복지 시설도 한 22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아주 좋은 공약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곁들여서 장애인 부모, 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 대한 공약도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우선적으로는 장애우에 대한 복지 시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합니다만은 장애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과 부모에 대한 지원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장애인에 대한 우에 대한 부모들 또는 가족이라든가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참,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노인 복지시설을 질문하셨는데 경로당의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300개인데 노인 복지시설 전체적으로 보기는 500개입니다. 지난 토론에서 제가 조금 한 것은 경로당을 제가 노인 복지시설 전체로 착각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답변 시간이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은 주어진 시간 순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권선동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윤식 후보 공약 들어보면은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말만 다 가져다 썼습니다. 최첨단 융복합, ICT, AI, 5G, 드론,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등등인데요. 이 모든 도시가 다 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이 공약을 실천할 재원 규모, 또 재원 전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문진을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관광미항의 구체적 내용이 뭐고 소요 예산, 개발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친환경 첨단 기업을 강내에 유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기업 유치란 것은 별도의 어떤 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유치를 하기 위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건데 현재도 강릉시에는 과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계단지, 산업단지라든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원주와 여주 간에 고속 전철 사업이 진행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기 개통되게 되면 강릉권과 판교 광교권이 1시간 반 정도로 연결되면 판교 광교권에 있는 최첨단 IT 쪽에 있는 많은 새로운 기업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인재나 자본들이 강릉과 긴밀한 소통함으로써 연계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강릉의 기업 유치라든가 인재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관광 미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재 주문진 항은 기본적으로 어업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 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과 이것을 잘 함께 조화를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관광 미항이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홍윤식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최명희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보는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해 주시죠. 시간 2분입니다. 네. 첫째, 국제관광 특례시 만들겠습니다. 특례시는 제주도처럼 관광 분야가 특화된 도시를 얘기합니다. 올림픽과 연계한 국제관광단지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지방행정기관과 코트라 영동본부 유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해 경제 르네상스 이뤄내겠습니다. 유동인구 2천만 명 시대 활짝 열겠습니다. 둘째, 주문진에 서울대학교 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주문진이 새로운 교육도시로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50년째 묶여있는 원도심 비행고도 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비행소음도 해소하고 주거환경이 더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재생과 역세권 재개발을 이루겠습니다.
원도심 약 45만 평방미터의 낙후지역 뉴딜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겠습니다. 강릉 마음에 귀 기울이는 여성 친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희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상호문답을 이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0초입니다. 그럼 김경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예, 주시죠. 우리 최명희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조금 가지만 크게 말씀해 주시랍니다. 네, 조금 큰 소리로. 네, 안 들려요? 네, 네. 네. 조금 크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해양수산대학을 주문진에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립대, 우리 주문진의 도립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울대는 국립대고요. 예, 도립대인데,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문진에는 강원 도립대학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대학하고는 이 대학을 서로 합친다든지 어떻게 협의하기가 어려운데 서울대학은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강원 도립대학과 협의를 한다 그러면은 서울대학교가 우리 동해안 쪽에 수산대학을 갖기를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 도립대학과 협의를 하고 아울러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있는 해양바이오사업단, 강릉 원주대 해양생명대학 등과 협력해서 지역 해양 관련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관광을 한다 하더라도 해양 관광을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울대 해양수산대학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해양 관광 분야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제일 먼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후보께서 최명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질문 30초입니다. 그 서울대 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시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서울대학교의 장기 계획에는 해양수산대 설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의 의지와 의사가 중요하고 또 도립대 소유자인 강원도의 의사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를 확신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강원 도립대 인프라 수준으로 해양수산대를 만들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부산과 목표의 해양대학 실수선은 6,000톤급, 1만 톤급 배인데요. 어항인 주문진 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울대 해양수산대학하고는 해양조선학과 등 그쪽에 있는 교수들하고 저희들이 1차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도립대학은 이미 어느 대학하고 합치든지 간에 이제 해양수산 쪽으로 4년제 대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년에 약 200억 가까운 도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해양수산대학을 서울대학교하고 한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이 해양수산대학 유치에 같이 힘을 쏟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그 도립대학 갖고는 서울대학교 해양수산대학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에서 동해안의 해양수산대학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식 후보의 질문 차례입니다. 예, 최명희 후보께서는 제1공약으로 국제관광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서
강릉시 발전을 이끌어내고 강릉의 우수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별도하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특례시 지정 추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과 특례 지정에 따른 강릉시의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례시의 경우는 50만 이상이라는 인구 조건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을 계신지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만, 50만 규진이 있는데 지방분권 특별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분권 특별법에 보면은 인구 30만 명 플러스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가 되면은 특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강릉은 1,024평방킬로미터 면적은 저희들이 가능하고 이제 인구 30만 명인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20만 명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할 도시가 경주, 그다음에 경주시하고 강릉시하고 안동시하고 안동은 지금 이제 15만 정도 되니까 같이 힘을 합쳐갖고 이 특례시 지정에 대한 규정을 고치자 하는 노력을 지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례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를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네. 최명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김경수 후보 공약 발표 차례입니다. 시간 2분입니다. 후보님들 많은 공약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약집에 공보물에 다 나와 있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반드시 좀 추진하고 싶은 분야이고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딱 집중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도 우리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자부심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우리 도시는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 스스로도 자부심과 자긍심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후 활용 문제, 그 시설에 대한 그리고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논쟁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이렇게 보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에 러시아 올림픽 대학교를 설립했고요. 2016년 브라질 하계올림픽 이후에도 브라질 체육대학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강릉에도 국립한국체육대학교 제2 캠퍼스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올림픽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관해서 우리 강릉이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도의 도시 아닙니까? 금강대기, 청학기 이런 거 치르면서 우리 숙박업,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목욕탕 분들 많은 경제 효과가 강릉에 실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동계 스포츠 메카로서 자리매김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리고 국내 그런 대회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권선우 후보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5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조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개의 기업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김경수 후보는 이것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추가로 제2산업단지를 만들어서 300개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디에 만들 것인지 산업단지를, 300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보관을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상호 토론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네네. 묻는 상호 겁니다. 토론 아니고, 예. 괜찮습니까? 공약 발표입니다. 제가 그냥 공약 발표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 질문? 받고 1분 30초 답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올림픽 사고 시설 활용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서울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2분에 걸쳐서 시간 아니, 전체로 우리 활용해서 저 팜플렛에 했는데 김후보의 우리 그- 권성동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뭐 질문보다는 뭐 다른 이제 질문을 좀 하시네요. 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정한 뭐 룰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답변을 그냥 할까요? 양질의 일자리 그러면 제가 그냥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분은 뭐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우리 제가 많은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권성동 의원께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유치했던 그런 기업의 그런 성격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일자리를 제가 그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강릉에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공약에 대한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홍윤식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올림픽 시설인 레거시를 잘 활용하자는 말씀 아주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도 모든 강릉 시민의 수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시했던 아주 훌륭한 시설인 강릉 아레나 등을 활용한 e스포츠 산업 국제대회 유치라든가 이를 통해서 e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이것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요. 말씀하신 문제 중에서 한국체육대학교의 동계 스포츠학과를 신설해서 강릉에 이 캠퍼스 유치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강릉에도 4개 대학이 존재하고 짧게 있고 레저 스포츠학과도 있습니다. 지역 대학 육성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강릉에는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이제 하키 경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대학교에 그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네. 이것들을 다 활용하겠습니다. 이걸 활용하는데 지금 사실 뭐 특별히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최대 제2캠퍼스 강릉에 유치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우리 강릉에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젊고 더 활력찬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최대를 유치했는데 상호 토론이 아니니까. 예, 예. 맞아. 죄송합니다. 계속해야 됩니까? 네. 예. 답변 뭐 하실 게 없으면 끝나시고요. 예. 그렇듯이 이게, 이 룰이 좀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렇듯이, 어떤 것을, 유치했을 때, 그것만이 살아남고 기존의 것은 뭐 도태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고, 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군요. 예, 이번엔 최민희 후보가 김경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할 차례입니다. 30초입니다. 올림픽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한 사람으로서 올림픽 유산이 저렇게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치한 올림픽인데 그 유산을 지금 벌써 2년이 지나도록 지금 올림픽 경기장을 가보면은 그냥 저기 빗물이 막 내려 앉을 정도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주시죠. 한국 최대 유치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더욱 중요한 것이 올림픽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이 기념재단에서 올림픽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설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준다 그러면은 올림픽 유산이 잘 관리가 될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념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짧게 좀.
예, 뭐 좋은 답변을 말씀이고요. 하셔야 되겠네. 우리가 이제 제2캠퍼스에 학과를 유치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연구기관도 이제 같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례를 좀 이렇게 봤는데요. 2014년 우리 그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기록 유산 기관이 그 러시아 올림픽 대학교 안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 하계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브라질 체육대학교에 그 올림픽 기록을 이제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함께 이렇게 유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최민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이 고민하고 계획 세워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의 공약 발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성도 후보의 공약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발표해 주시고요. 시간 2분입니다. 예, 저는 제2혁신도시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과거 제1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원주의 경우 인구가 6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공공기관을 강릉으로 대거 이전하고 지역인재 할당으로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교통망을 더 확충하여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강릉으로 만들겠습니다. 강릉 제진 간의 동해 북부선을 건설하여 동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수소 강릉 간 고속철도를 조기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서울 강남에서 강릉까지 1시간 2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와 함께 노력하여 교통올림픽인 2025년 ITS 세계총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0여 개국 1만여 명이 찾아오는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서 컨벤션 도시로서의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올리겠습니다. 올림픽 시설을 활용하고 자율주행 등 교통 분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유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연수원이 4,000면에 완공이 되면 매년 최소 2만 3천 명이 강릉을 방문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5만 5천 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수련원을 강릉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기지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세금 감면을 통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성도 후보의 공약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홍윤식 후보부터 질문하시는데요. 질문 30초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소속 권성도 후보께서 제시한 공약 중에는 제2혁신도시 유치,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수서 강릉 고속철 조기 개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국가 계획 등에 계획되어 있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이 내놓은 정책 공약이라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들고요. 지난 1기 혁신도시 때 우리가 3파전이 되었는데 가운데에서 강릉에서 유치에 실패하고 원주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공약이 성의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국회의원의 역할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철도의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강릉간,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도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조기에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서고속철도도 정부 방침으로 결정됐지만 환경 문제에 걸려서 지금 2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역할, 이러한 어려운 문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유치에 실패한 것은 그 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인물 10명, 그리고 유치 대상 기관이 추천한 사람 10명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이전에 된 기관이 서울에서 다 옮겨다 보니까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 원주를 다 선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2기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유치위원회 구성부터 달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최명희 후보의 질문 순서입니다. 30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성동 후보 말씀대로 이러한 결정된 정책이나 이런
시책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든 빨리 하게 되고 뭐 어떻게 해서 조기 착공하게 되고 완공도 빨리 해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기존에 하는 거는 기존대로 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택받고자 하면 새로운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어떤 고민을 해서 새로운 공약을 만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공약은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에 착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착수가 보이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그림만 그럴듯하고 실천 가능하지도 못하고 재원 조달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민간 유치도 안 되는 공약을 공약이라고 내거는 것은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제2혁신도시 유치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고 전라도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강원도 춘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민간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공약을 그렇게 폄하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김경수 후보 차례입니다. 30초입니다. 예, 30초 지키겠습니다. 제2혁신도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권 후보님. 제가 지난 그 토론회 때 우리 산림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공약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체대 제2캠퍼스를 유치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와 관련한 우리 뭐 체육과 관련된 예를 들면 체육진흥공단 같은 그것은 혁신도시 기관 이전에 포함할 수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관련 공공기관이 있다면 강원도가 산림의 보고고 또 강원도 국토의 70% 이상 75% 정도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강원도가 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은 이미 지방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2혁신도시의 이전 대상 기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체대 제2캠퍼스는 저도 20대 때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한체대와 접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체대 제2캠퍼스가 강릉에 올 경우에는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많은 젊은 인재들을 강릉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제2혁신도시 유치에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후보의 공약 발표와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열기를 식히는 차원에서 가볍게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소통과 협력은 시대적인 화두이지만 정치권의 불통과 대립은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지역 안에서는 이제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또 나의 장점이 있듯이 타 후보의 장점이 또 있을 텐데요. 다른 후보에 대한 칭찬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최명희 후보께서 먼저 칭찬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김경수 후보는 1분입니다. 토론에서 봐도 참 잘 웃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잘 웃지 못해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한데 잘 웃는 거 우리 선거 끝나고서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권성동 후보는 진짜 언변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 봐도 말을 잘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홍윤식 후보와는 예전에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참 점잖으시고 품성도 좋으시고 아주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후보께서는 누굴 칭찬하실지 한번 칭찬해 주시죠. 우리 최명희 선배님,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가장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경포습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도 경포습지 조성에 대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선배님은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홍윤식 후보님, 사실 만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렇게 간간히 뵈면 정말 열정이 넘치고요. 굉장히 또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열정 넘치는 그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 후보님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네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이 토론회 과정 중에서도 너무 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번엔 권성동 후보께서 릴레이 칭찬을 한번 이어가 보시죠. 네. 우선 최명희 후보님과 저는 10년 가까이 시장과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강릉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올림픽, KTX 등등 정말 수많은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아주 기억력이 뛰어난 행정가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명콤비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윤식 후보님은 저와 서울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학구적이고 신중하며 또 묵묵히 일을 추진하는 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수 후보님은 저와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성격이 밝고 적극적이며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른 지역 후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윤식 후보께서는 어떤 칭찬을 하실 건가요? 예, 먼저 최명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형아우를 할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인간관계 싸워왔습니다. 삼선 강릉시장을 지낼 만큼 인덕도 높고 정말 시정을 잘 이끌어 오신 존경할 만한 선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거나 특히 강릉시 채무 상환, 채무 제로를 만든 점 등에 대해서는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성과를 남겼다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경수 후보님은 사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됐는데 아주 젊고 패기가 넘칩니다. 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중앙시장의 아들이다 하는 서민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만나면 또 한번 막걸리도 한잔 하고 싶은 그런 그 후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권성동 후보는 어떤 면에서 말씀이 워낙에 좋으시고 특히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골고루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네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요일을 가지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최소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2명 이상의 후보와 핑퐁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연설 형태로 진행될 경우엔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후보께서 토론 주도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우리 홍윤식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문재인 경제 폭망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국정 지지도가 지금은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3년차 지지율 중에 최고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도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예, 지금 국가 청렴도 56% 이상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또 부패 인식 지수 지금 박근혜 정부 때 52위였습니다. 이제는 39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정한 나라,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후보님 공약 중에 너무 추상적이고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적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아주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롤드컵 국내 리그 출범 및 챔피언십 유치가 있던데요. 이것이 무슨 공약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강릉의 미래 먹거리 산업 하나로서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올림픽 레거시인 강릉 아레나 라는 아주 훌륭한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e스포츠 여러 가지 리그가 많습니다. 게임 중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리니지라든가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이런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e스포츠 게임 이것에 국내 리그와 함께 국제 리그를 창설되겠습니다. 예,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e스포츠 월드컵이라든가 롤드컵이라든가 이런 게임을 개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강릉 e스포츠 산업 메카로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약 저희가 판단하면 한 5년 정도의 약 500억 이상의 네, 제가 또 경제적 효과와 말씀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 LOL, 롤, 그 게임을 이렇게 월드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게임 짧게 중에 좀 하나가 말씀해 되겠고요.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권성동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인 화력발전소 얘기인데요. 총 공사비가 5조 6천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작년 6월까지 한 10% 정도,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집행된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한 5천억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강릉 기업이 한 7% 정도 수주를 해서 그러니까 한 368억 정도 됩니다. 강릉 업체가 수주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주된 업체가 368억 중에 한 업체가 50% 이상을 수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공사가 이제 발주가 됐는데 한 기업이 50% 이상 이렇게 독과점처럼 수주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좀 경제 질서에 좀 어긋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공사 내용이 뭔지 몰라서 그리고 공사라는 게 이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토목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쭉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지출된 것을 갖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공사 규모를 다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보가 없기 무엇이든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문제가 좀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우리 강릉에도 이제 많은 이제 건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도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의 자세고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짧은데요. 최명희 후보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유치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시간이 좀 짧은데요.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육아 지금 저희가 거리가 뭐라고? 네. 시간이 주어진 5분이 다 지났습니다. 네. 질문을 짧게, 답변도 짧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권성동 후보께서 토론 주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5분입니다. 김경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질문하다가 많은 사안인데요.
현금 1억 원을 이제 집에 보유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게 운영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송정에서 급여로 받으신 것인지 아니죠.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인지 예, 아니죠.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이 도와준 건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한 건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30초 보장돼 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권성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조선 재산도 경위부터 말씀해 주세요. 별로 예. 없고요. 어떻게 마련했는지. 우리 몇십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게 쉬운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준비를 했고요.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뭐 말씀드리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인데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집에 현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일반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조선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떳떳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다시 묻게 말씀하시는 물어보겠습니다. 것은 2019년도에 뭐 왜곡해서 좀 말씀하시는 거고요.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도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마련한 돈입니다. 좋아요. 2019년도에 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4인 가족 부양하고 자녀분 교육비까지 감당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또 설명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법률가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법인의 운영과 개인 소득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송정에서 급여 생활자입니다. 몇백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요. 자식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아시죠? 이것을 통해서 그 몇십만 원 세금 내는 것에 대한 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2019년도에 다 한 푼도 안 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급여 생활자 중에 소득세 0원 내는 사람 있습니다. 부양가족, 그러니까 부양가족 공제라든가 알겠습니다. 의료비 예. 공제, 뭐 교육비 공제 마지막으로 이런 한 가지 것을 묻겠습니다. 통해서 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뭐 몇십억 가지신 우리 분이 운영하는 뭐 그 주식회사 몇십만 원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송정에서 네네. 2018년 말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네. 8억 원을 이제 가져다 쓰신 것으로 이렇게 한국기업데이터에 공시된 신용평가 회계자료에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사실과 다른 것 그럼 같습니다. 8억 원은 그럼 어디 누가 가져다 쓴 겁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이제 그 말씀을 그 데이터를 보고 이거 보여드릴까요? 말씀하시는지 여기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데이터 갖고 그것은 왔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토론회고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이 자료 지금 뭐 우리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대목에서 제가 잠깐 검사도 아니고요. 개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기왕이면 이 자리에 정책과 있는 것도 공약에 대해서 아닙니다.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으로 있으면 아니, 지금 자유 토론 후보자는 아무거나 할수 우리 있는 시민을 향해서 자, 알겠습니다. 정책을 얘기하고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강민 희망과 비전을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런 곳에 좀 다음에 시간을 홍준식 후보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선 저는 최순실 사건에서 비롯된 탄핵과 보수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분단과 복단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송가단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식 후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이셨는데 탄핵 결정 직후에 바로 사표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과연 정치적 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한 달 이상 장관직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런 역사의 평가에 맞게 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보수는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보수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에 의석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수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권성동 후보께서 보수단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에 당의 혜택을 받아서 3선을 하고서도 4선을 하겠다고 이제 공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의 도리인지부터 먼저 묻고 싶고요. 공천 결정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론조사 모든 것을 결과가 내려놓고 홍준식 양반의 모습을 후보가 보이는 것이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큰 있는 정치인의 겁니다.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천이 잘못된 공천을 제가 승복하라 그러면은 행자부 그거는 장관의 당시에 정의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행자부 장관의 주요 책무 중에 하나가 사회 질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래도 예. 그만두셔야죠. 네, 시간이 다 됐군요.
그 주도권 토론입니다만은 이제 정책과 공약에 대한 그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윤식 후보의 토론 주도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5분입니다. 예, 저는 먼저 김경수 민주당 후보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의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통계나 수치에 따라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정의 전반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자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난 3년 동안에 성장률, 취업자 수, 중산층 비중 등 10개의 주요 경제 지표가 노무현 정부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1분기에 약 1.7%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중산층 비중도 60% 이하로 역대 최저고 취업자 수도 겨우 증가도 겨우 20만 미만을 걷도록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이 정부의 문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상당히 조금 우리 그 김경수 후보님과 생각이 다른데 혹시 김경수 후보 예. 금년도 최저임금 아십니까? 최저임금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얼마지? 어떤 갑자기 면에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 8,059원입니다. 예. 뭐 예. 가장 중요한 네, 어떤 정확히 기본되는 어떤 통계 수치가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많은 폐업이라든가 한계 상황 몰리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문 정부에서 나름대로 잘못된 정책을 끌어온 덕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김경수 후보님, 네.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저임금 갑자기 제가 토론회장이라서 좀 말씀을 못 드려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은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제 지표 세계에서 보는 한국 엉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이번 21대 총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 미래통합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총선의 결과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여러 분야를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지를 총선 30분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 지났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권성동 후보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다시 한번 탈당과 복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선을 하시는 동안에 당에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또다시 공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당 회의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직 아닙니다. 질문 아직 아닙니다. 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의 경우는 복당이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제도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당헌 당규에도 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신 말씀드리겠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통해서 많은 강릉 시민께 큰 마음의 30초를 상처를 주셔야 되는데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26초 남았어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할 용의와 결과적으로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현 정권 탄생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딱 10초 남겨두고 답변을 하라고 하시네요. 예, 아까 우선 말씀 많이 홍윤식 하셨습니다.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거기서 임명받은 사람이니까 사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해명하십시오. 네, 주어진 시간 5분 다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희 후보께 토론 주도권을 드립니다. 5분입니다. 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 홍윤식 후보께서 이제 공천을 받고 강릉을 내려오셨으니까 강릉 구석구석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워라거리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워라거리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오라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옛날에 있었던 철도 부지, 철도 뚝이라 그랬죠.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KTX 지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구 철도 부지를 그것을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젊음의 거리라든가 많은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재창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화거리 명칭이 뭔 뜻인지 압니까? 월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자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자세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화거리는 제가 12년 시작하면서 마지막 사업이었습니다. 강릉김씨 시조 설화인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월화거리라고 지었고 복선저출 지화를 하면서 우리도 뉴욕이나 런던처럼 도심의 센트럴 파크를 하나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KTX 강릉선 개통 2년 만에 9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 중 70%가 월화거리로 꼭 들렸다 간다고 합니다. 이 월화거리는 이제 중앙시장을 넘어서 강남권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월화다리는 경관 조명과 루미나리에로 야간 볼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강남권에 터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강남권에요. 네. 오래된 터널이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길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강남권 터널, 철길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테마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환상적인 월화거리 시즌2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앞으로 이 월화거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경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양양 무사증 입국으로 국제도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무사증 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 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양양공항이 활성화되어야지 우리 동해안 전체 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양양공항에 대한 우리들이 이제 좀 더 양양에 있기 때문에 양양 사람들이 하는 공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김 후보께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20년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선거 후 4년간 지구단 위원장을 하셨죠. 네. 지난번 출마에 공약으로 제출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집권 여당에 이건 좀 해달라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집권 여당이 된 지는 2년 됐어요. 아니, 3년 차 이제 됐는데요. 지난 이제 선거가 2016년도에 있었고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라고 이제 계속 위원장이 무소불위에 무슨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잠깐이지만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원외 지역위원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뭐 현역 국회의원님도 계시고요,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지역의 현안들을 가지고 뭐 집권 여당의 힘으로 뭐 우리 현역 그 국회의원도 계시고 현역 시장도 계신데 지역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뭐 집권 여당 어쩌고 하면서 좀 뭐 말씀드리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잠깐만요. 그런 부분이 근데 있습니다. 집권 같이 여당이 협의를 민주당을 하고 20년을 지켜왔는데 아니 그 20년이 우리 정당 활동을 20년 네. 최민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 5분 시간 다 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 주도권 토론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강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 산업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산업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충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은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얼마만큼의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을까에 관심이 클 것입니다. 강릉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예산 규모와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권성도 후보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2분입니다. 강릉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3차 산업인 관광과 2차 산업인 제조업을 병행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선 관광은 올림픽 특구 개발을 통해 대형 호텔이 4개나 건립되어 체험 관광의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마침 강릉이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야 합니다. 안현의 화력발전소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환경법 규제를 지키면서 강릉에 향후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루 평균 1,100명, 건설기간 5년간 200만 명이 동원되고 삼성물산 같은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대거 창출됩니다. 과거와 달리 친환경 발전소 설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경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릉 경제를 위하고 강릉 청년들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올 7월이면 옥계에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준공됩니다. 저는 이곳에 인근의 동해, 삼척까지 아우르는 발전 설비단지를 육성하고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홍윤식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 강릉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릉시의 산업 구조의 다양화,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공약에 제시했다시피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시설을 잘 활용하여서 e스포츠 월드컵 대회를 유치하고 게임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약 5년에 5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3,0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벤처 투자를 유치하는 등 특히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모태펀드라든가 이런 창업투자 펀드라든가 이를 활용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대책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강릉의 그 가장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관광 문화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관광 산업에 이와 함께 국제회의 또 국제대회 행사를 유치해서 컨벤션 산업도 저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강릉시에는 특히 도농복합도시에 따른 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양 레포츠 산업도 육성함으로써 어민 소득도 증대시키고 농촌 지역의 경우는 소득 대체 작물과 에코팜, 스마트팜 등을 통해서 고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릉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최명희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두 분 그 활성화 방안을 들어보면은 제가 시장하는 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사실 기업을 유치하고 특히 대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뭘 한다는 거는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 2단계 작은 것부터 먼저 시작해서 강릉 경제를 먼저 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첫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경영과 함께 강릉 보부상단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각국에 공격적인 강릉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30억 아시아 사람들이 밥상에 강릉의 커피, 한과, 순두부, 농산물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영동분보를 개설하고 동남아 수출 전담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출향 및 출향기업과 함께 강릉사랑 상품권을 만들어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토종 농산 특산물이 팔려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 단위 청년 일자리 지원단 설치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학교도 만들겠습니다. 넷째, 마을 축제와 프리마켓, 마을 만들기 센터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강릉 야시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만들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야간 볼거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 1만 개의 일자리와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여러분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일 최명희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경수 후보의 방안에 대한 차례입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납니다. 시장에도 가고, 이제 상점 같은 데도 갑니다. 가면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공약들 공보문에 다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그 간이 과세가 지금 4,800만 원인데요. 이거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상향 조정해서 이들이 영세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는 그 대중교통법에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택시는 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강릉 경기 어렵고 관광객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산악금 채우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5만 원 벌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 위해서 이제는 택시도 대중교통법에 좀 적용을 시켜서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 성남시장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묶어서 명품 시장으로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월화의 거리까지 그 건너편 부흥마을에 한 7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쪽에 제 공약이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중앙시장 내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대형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확보해서 좀 관광객들이 왁자지껄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네,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들의 정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반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거나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입니다. 먼저 홍윤식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4월 15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무능한 정권의 폭주를 막는 심판의 날입니다. 새로운 강릉의 도약을 선택한 위한 선택의 날입니다. 새로운 강릉을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 문화가 확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소통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적 혜택을 받고도 탈당과 배신을 일삼는 잘못된 풍토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33년간의 국정경험, 중앙인맥을 활용하여 3선, 4선 의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 미래통합당 홍윤식을 여의도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명희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장으로 나섰을 때 제1강릉에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경포해변 정비하고 커피거리와 워러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마을마다 도서관과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부채 제로 도시, 살고 싶은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제관광 특례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1강릉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부패한 사람, 지역을 모르는 사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안 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최명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최명희, 경험이 풍부한 최명희, 기업 후보원 최명희에게 제1강릉을 완성시킬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김경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중앙시장의 아들 기호 1번 김경수입니다. 시장에서 독점 구조의 피해는 소비자입니다. 정치 독점의 피해는 시민과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호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은 정치적 독점하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강릉 정치 구조의 독점을 확실하게 깨주십시오. 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 서민들의 문제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친구 같은 국회의원, 동생 같은 국회의원, 시민의 말씀을 항상 크게 듣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젊고 깨끗한 저 김경수로 선수교체 한번 해 주십시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성동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분열로 인해서 보수가 패배한다면 강릉 시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을 막기 위해 보수 후보 단일화가 절실합니다. 저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고 있는 후보가 아닌 이기는 후보 중심의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 중 1등인 저 권성동에게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권성동에게 주시는 표가 승리하는 표가 됩니다. 사표를 막아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승리해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릉 발전과 문재인 정권 심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기호 10번 권성동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블랙홀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과 강릉의 미래가 여러분께서 행사하시는 소중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규상 법정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기호 7번 민중당 장지창 후보와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혁 후보의 방송 연설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